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특별한 날에 먹는 한국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찾아보아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은 밥, 국, 김치, 그리고 반찬을 먹어요. 반찬은 밥에서 얻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또 입맛을 돋아주는데요. 이처럼 밥과 반찬이 발달한 이유는 한국의 지리와 연관이 있어요. 한반도에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또 논도 있죠. 그래서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기에 좋아요. 그리고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산물도 풍부하죠. 자, 우리 한식 상차림은 삼첩반상, 오첩반상, 구첩반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삼첩반상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삼첩반상은 밥, 국, 김치, 간장을 제외한 반찬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첩반상 여러분 아시겠죠? 반찬이 5가지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밥상에서 밥과 국은 어디에 놓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밥은 항상 먹는 사람의 왼편, 그리고 국은 오른편에 놓여요. 한식 밥상에서 도구는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수저라고 하는데요. 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꽤 있어요.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한국 사람만 바로 쇠젓가락을 사용해요. 아주 옛날부터 쇠젓가락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쇠젓가락은 위생적이고 또 소독하기가 쉽죠.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식사 예절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잡고 쓰지 않아요. 숟가락을 쓸 때는 숟가락을 쓰고 젓가락을 쓸 때는 젓가락만 사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쩝쩝 후루룩 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아요. 또 내가 원하는 반찬을 고르기 위해서 반찬을 뒤적거리는 것은 옳지 않겠죠? 자, 한식은 독특한 맛을 내고 있어요. 그 한식의 고유한 맛은 여러 가지 양념이 어우러져서 나는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식에 사용되는 주요한 3가지 양념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콩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발효된 그런 양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간장, 고추장, 그리고 된장이에요. 이 외에도 새우젓 같은 젓갈, 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이 한식에 사용되는 양념이죠. 자, 이제 음식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밥, 국, 김치, 반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날인 잔치, 명절, 생일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자, 여러분 한국의 명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한국의 명절은 추석, 설, 그리고 정월보름 이런 것들이 명절인데요. 자, 가을에 있는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죠? 바로 송편을 먹어요. 가을에 새로 거두어 들인 쌀을 햅쌀이라고 하는데요. 이 햅쌀 가루를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만든 떡이 바로 송편이에요. 여러분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옛말에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해마다 친구들과 함께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죠. 그럼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네, 바로 떡국이에요. 떡국은 긴 가래떡을 동글동글하게 잘라서 장국에 끓여서 먹는 음식인데요.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빨리 나이를 먹겠다고 여러 그릇을 한 번에 먹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월 보름날에는 5가지 곡식으로 만든 오곡밥과 가을에 말려둔 나물을 볶아서 함께 먹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겨울 동안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100일, 돌, 생일 같은 그런 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100일 날에는 백설기를 상에 올려요. 흰 쌀가루로 만든 백설기인데요. 아기가 병이 없이 오래오래 살려는 뜻이라고 해요. 수수팥떡은 아이의 첫 돌과 생일에 올렸는데요. 수수가루를 동그랗게 빚어서 팥고물을 묻힌 떡이에요. 수수팥떡은 나쁜 것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서 첫 돌과 생일날에 10살까지 먹였다고 해요. 그리고 미역국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드시기도 하지만요, 생일날은 꼭 먹었던 그런 음식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면이라고도 부르는 국수와 떡은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식이었어요. 옛날에는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국수는 특별한 날에만 그런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잔치국수라고 부르죠. 국수는 길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요. 정말 맛있게 보이죠? 떡은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정말 귀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조들은 또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호했는데요. 여름철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습기가 많아서 찬 음식인 콩국수나 냉면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동시에 뜨거운 음식인 삼계탕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시원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름에 찬 음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따뜻한 음식을 먹었던 것은 선조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겨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동지죽이 있는데요. 따끈한 팥죽에 새알심을 넣어서 먹었죠. 자, 오늘날에는 또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김밥, 떡볶이, 순대, 빈대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거리 음식 먹어봤어요? 선생님은 저기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지금까지 일상 음식, 특별한 날의 음식, 계절에 따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한식의 좋은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음식은 약이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국은 산과 평야가 있고 삼면이 바다이므로 밭농사를 통해 나오는 야채와 해산물이 풍부해요. 즉, 음식 재료가 다양하죠. 그리고 또 조리 방법도 다양해요. 또한 조리 시에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요. 기름을 적게 사용하죠. 건강에 좋은 한식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그러면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다른 민족 친구들과 만날 때 어떤 한국 음식 만들어 갈까요? 하면 불고기하고 잡채 꼭 만들어 달라고 해요. 불고기와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다고 전부 다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상추쌈에 이렇게 넣어서 쌈장도 넣어서 먹는 삼겹살 구이도 인기 최고예요. 그리고 치킨도 인기 음식인데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치킨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금메달을 땄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 비빔밥은 이제 정말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데요. 비빔밥을 보면 5가지 색의 재료가 사용되어 있어서 영양도 많고 맛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비빔밥이 세계화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출판된 비빔밥이란 책으로도 알 수 있어요. 린다 수 박이라는 작가가 쓴 비빔밥이란 동화책은 미국 어린이들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가게에서는 자체 생산한 포장 비빔밥을 팔고 있어요. 자, 또 한국인의 일상 음식인 김치는 2008년 헬스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들어갔어요. 스페인의 올리브 기름, 인디아의 렌틸 콩, 그리고 그리스의 요거트, 그리고 일본의 콩과 함께 말이에요. 자, 오늘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별한 음식, 그리고 한식의 좋은 점, 이런 것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죠? 네, 밥, 국, 김치, 반찬이 일상 음식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아래의 그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주로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한반도는 여름에 무덥고 습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찬 음식도 먹지만 또 따뜻한 음식인 삼계탕 같은 것을 먹어서 몸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동지 쪽은 동짓날에 먹는 겨울 음식이라고 했어요. 자, 답은 동지 팥죽이죠? 네. 자, 여러분, 한국 음식 관련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를 선생님이 제안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좋아하는 한식 그림을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설명해 보아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좋아하는 한식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고 그 레시피를 한번 적어 봅시다. 그리고 좋아하는 한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한식을 홍보해 봐요. 자, 여러분, 오늘 한국 음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재료와 조리법이 다양하고 건강에 좋은 한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